안녕하세요. 울산항공에서 지식전센터 사업운영 팀입니다. 오늘 4년 5월에 울산 지식전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좀 많은 분들이 아직 덜 들어오셨는데 계속 입장 부탁드리고, 오늘 순서를 좀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저희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좀 바뀐 부분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금 네. 예. 자, 음악을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먼저 올해 그 지식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그 직무 발명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컨설팅 사업팀장이신 김영관 팀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식재생센터 김명관 팀장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다른 여러 어떤 기업들과 함께 저희가 나갈 사업들을 안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들이 지식센터에서는 크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IP 기반 해외 진출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그 센터에서 하던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연간 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사업을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연차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차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3년간 지원하는데 총 2억까지 기업이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고, 요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이름에서 해외 진출이 있듯이, 여기에는 지원 대상이 수출이 현재 있거나, 10원인데 괜찮습니다. 수출이 있거나 수출 예정 기업입니다. 예정 기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현재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항만의 물류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그 협약하고 다 맺었는데 아직 수입을 받는 쪽에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1년 진의 과정상에서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예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약이라든가 준비사항 정도에 되는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예전 평가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희 센터 사업을 충실하면 다 통과가 돼서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한 개가 바로 해외 진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출원 경비, 해외 등록 경비, 그리고 OA라고 적어놨습니다. OA 경비는 특허 출원하면 중간 사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OA라 그럽니다. 그 중간 사건 비용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출원 비용에서의 비용과 그다음에 OA 등록 비용에서의 비용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요 비용이 전부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 해외 출원 요 사업비만으로도 7천만 원을 다 쓰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기가 좋은 사업이라서
현재 그 해외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절실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이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오른쪽에 있는 지원 규모, 요 규모 내에서 저희들이 한 연간 7천만 원이니까 적절하게 배분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영업 활동하기 위해서 이쁜 디자인을 만들고 또는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사업화까지의 자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 사업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지원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 규모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이지 기업으로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만들어 드린다는 거고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 출연 경비 이런 것도 기업으로 돈을 이렇게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만큼의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통장으로는 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분담금이라는 것이 요즘에 또 있는데 기본 구조는 현금 20%, 현물 20%좀 전에 보셨던 좀 전에 보셨던 요게 지원 규모에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에서의 현금 40%이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서 이게 특허 홍보 영상이 800만 원 정도 이게 약한 1,000 특급에 또 90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면 약 한 1,000 한 400-500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60%가 저희 센터가 지원을 내고 거기에서 40% 중에 현금 20%는 돈으로 내시고 현물 20%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기업이 사용한 인건비라든가 기업이 사용한 현물로 잡을 거니까 요 비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물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요 현금 부분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고에 나가 있는 그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기업 모집 기업의 그 공고에 보시면은 어 우대 사항에 대해서 가점이 있는데 총 저희가 가점 항목은 8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2개 정도는 가점을 4점까지 가점을 주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특허 공제 가입 증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보에서 이건 보험입니다. 공제 가입되는 이런 유사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찾아서 있으면 이걸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 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이런 공문이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달청에서 놓은 그 해외 조달 시장 진출 기업 지정서라든가 그다음에 요 브랜드 K 인증서 그리고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나오는 그 국내 복귀 기업 선정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확인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되게 소부장 기업인데 소부장 기업이면 이거 확인서를 좀 받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소부장 확인서 이거 있는 기업들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제품 지정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울산 주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가점 이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 해마다가 아니고 이게 작년에 2월에 중기부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있는데 울산은 어, 지금 여기 확대를 좀 시켜놨는데 지금 울산은 한 5개 여기 보이시는 요 5개에 해당하시는 기업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거 뒤에 그 공지사항에 그게 참고에 쭉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업을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에서는 특허 맵 이게 뭔지 잘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특허 매입은 기술을 기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실 기업은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개가 요 사업입니다. 이게는 지금 일반하고 특허가 나눠져 있는데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점은 해외 시장 진단 분석이 있냐 없냐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은 저희가 이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먼저 분석을 쭉 하다 보면은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나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고 있다 또는 기술 개발하고 있다 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미리 우리 가지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체하자는 겁니다. 특허라는 거는 공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 특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술을 정보를 모두 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 먼저 보시면 한국에서는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국에서는 최근 연도에 특허 출원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중국에서는 최근 기술이 높게 있고, 미국, 유럽,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이 기술을 유사하게, 우리는 유사한 기술을 이렇게 좀 개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내국인이 특허 출원하고 있는지, 외국인이 특허 출원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보고 싶은, 보는 자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술이 내국인이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그만큼 아직 개발되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자료 상당히 사업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있는 곳이 일본,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유럽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과 중국에는 자국민이 내국인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이 특허 출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내국이 못지않게 외국인이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유럽은 외국인들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여기 이런 시장이 유럽과 미국이 우리 기술의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자료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정도를 보는 자료인데 이 길은 오른쪽에 있는 특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왼쪽에는 특허 출원이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방 요 기술이 한국에서는 상향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사사보면은 일본은 이게 한국, 유럽, 한국 하고 일본은 이제 그 기술이 발전했다가 쇠퇴기로 가는 기술이 되겠고 한국이라 그 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성장세에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현재의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면 여러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디 R&D 과제 발표라든가 과제 신청을 하실 때 보시면 현재 우리 기술을 분석을 했더니 이건 한국에서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는 미국에서는 이 기술이 아주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분석하실 때 우리가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향후 5년, 10년 동안까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매입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자인 쪽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예시로 지금 그 유모차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유모차를 먼저 브랜드별로 휴대용인지 절충형인지 디럭스형인지 클래식인지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를 한 거를 다시
특징별로 또 분류를 하면 그 프리미엄인지 안 그러면 조금 보급형인지 또는 고전적인 것인지 현재의 트렌드 따라가는 것인지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해서 또 분류를 또 합니다. 즉 유모차 하나를 생산하려고 할 때도 다양하게 어떤 이런 분류를 해서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어떤 제품들이 분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유모차 형태로 가야겠다는 정보들이 알고나 가야 돼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면 좋고 또는 그 개발된 제품이라도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정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유모차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런 분석 자료를 좀 만듭니다. 이런 특허 맵이라고 디자인 맵이라 그러는데 요런 분석 정도 자료도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사업화에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완제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꼭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해서 모급도 만들었고 그 모급을 기반으로 해서 포장 디자인까지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 핸드 그라인더 시장에서 나갈 제품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 디자인 개발, 모급,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까지 지원했던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상 디자인에서 요즘에는 하도 이게 컴퓨터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이런 어떤 디지털 통신 기반에서 영업 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저희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UI, UX 이런 단어들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단말기에서 앞에 그 액정 화면에 이걸 조금 좋은 환경에 맞게끔 좀 개선을 해 줬다. 이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해 드린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외형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기능상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지원이 된다. 이 시대에 맞춰서 이런 것도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브랜드 개발 사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브랜드를 하면 회사의 CI도 있을 것이고 제품 BI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 다 지원이 되고 밑에 그 예시로 제가 삼성전자를 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요 빨간색 삼성전자를 기억하실 것이고 93년도에 이 삼성 파란색 바탕에 삼성 로고가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또 이게 취임을 하시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저희들이 이건 이제 리뉴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삼성과 관련된 이런 CI도 개발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BI라 그래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하면 이름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그래서 이런 갤럭시 이름도 우리가 BI로 볼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만들어 준 로고를 가지고 이 울산 기업에서 회사의 제품에 이렇게 로고를 박아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이 비영업금 브랜드 개발이라는 내용을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일련의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핸드믹서에 한 10년 전부터 만들었던 하나의 큰 이슈에 대한 핸드믹스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보니 중국에서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도깨비가 집 안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 끝에 중국 문화에 맞게끔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그게 이름이 덕력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중국 홈쇼핑에 엄청나게 많이 또 팔렸습니다. 이렇듯이 그 문화에 맞지 않는 브랜드라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제품을 판매하기가 어렵고 영업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외 기반 지원 사업을 신청할 만한 회사를 모집하고 있는 공고를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은 이름에서 보듯이 바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그 기업의 사업화라든가 특허라든가 브랜드 디자인 이게 급하게 바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바로 한다 해서 이름으로 이거 지었는데 어 시간을 많이 가지 않고 적소에 지원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심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2 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하는 규모는 저희들이 기업당 2건 정도 지원하는데 총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모든 기업이 뭐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만 빼면 다 지원 대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월 5일 날 요 바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갈 것이고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내가 스타기업 하면서 설명드렸던 요런 정도의 기본으로 나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원한 요 사업을 할 때 요 만들어지는 요 특허 디자인 브랜드에 대해서 기간이 좀 짧은 사업들만 한 3 개월 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만 저희 치려서 바로 지원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현금 20%가 있고 이 현물 20%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그 소상공인 여성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을 좀 고려해서 어 현물 10% 현물 30% 현금 10%로 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현금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좀 특이한 게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여기에 국내 특허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국내 특허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규모만큼 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출원 비용만 지원해 주는데 출원 비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PCT, 특허 PCT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회사가 특허가 필요하다 하시면 요 사업에 2월 5일 이후에 공고가 나가니 센터로 문의 주시면 아마 요 사업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쭉 보시고 기억해 두시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말하는 5인 이내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소상공인에 제가 주로 하는 사업은 뭔가 하면 여기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마는 상표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상표를 해서 레시피 특허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표를 지원해 주는데 한 소상공인당 이제 2건씩 이내에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꼭 사업등록증에 소상공인이라고 확인이 되시다고 소상공인 확인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2월 하순부터 진행을 할 계획인데 어 약 한 3 개월 동안 요 상표 출원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요 보통 2월 하순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지원할 예정이니까 쪼금 시간적 이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제 지원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표입니다, 상표. 상표가 주 메인이 되겠고 그리고 특허도 지원되는데 이 특허는 레시피만 되면 레시피. 그리고 디자인도 상표 기반의 디자인이 있으면 요것도 한 건 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 창출 종합 패키지라고 그래서 상표 기반으로 해서 나온 어떤 브랜드를 리뉴얼 해 준다거나 포장 디자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1,760만 원 이내니까 꽤나 많이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이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기업 분담금은 약 10% 현금이란 부분이 좀 많이 완화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은 여기에 현금 10%이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을 좀 개설해 주고 있는데 요 교육을 개설해 주면서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요 현금 10%를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시피 특허라든가 디자인, IP 종합 패키지는 요 10%가 면제는 불가합니다마는 상표 출연하실 분들은 요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IP 나래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P 나래 프로그램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2월 5일 날 공고가 나길 예정인데 저희들이 총 100일 동안 지금 100일 동안 기업의 어떤 특허를 분석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한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어 IP 기술 전략하고 IP 경영 전략 쪽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기업이 우리는 IP 이게 지식재산권 쪽으로 어 향후 내년이라든가 후내년에 R&D 과제를 수행하고 싶다. 또는 IP 경영 인정을 받아서 특허청으로부터 어떤 특허료를 감면받고 싶다. 또는 우리가 IP 경영 쪽에 재무 분석을 해서 특허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허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만족한데 유혹에서 어떤 특허의 공백이 있어 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리스크를 찾아서 추가 특허를 어떻게 또 만들어내야 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는 요 IP 나래 프로그램 꼭 하셔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창업 7년 이내에 좀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금을 약 한 15% 현물 1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매출이 없는 기업 같은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현금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기업들이 그럼 어떤 이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IP 기술 전략 이 부분에서는 특허 리스크 예방 전략을 수립을 했고 특허 그래서 관련된 논문도 검색해서 기술을 가진 논문도 검색을 했고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새로운 특허 하나를 출원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특허 출원은 IP 나래 프로그램에서는 특허 한 건이 필수적으로 출원을 해 주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이 무료고 그 출원된 특허가 등록될 때도 등록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한 건부터 등록될 때까지 무료로 다 여기 사업비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여기 1,750만 원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IP 경영 전략직에서는 뭔 도움 받았냐? 그다음에 IP 경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도움 받으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회사가 특허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이어서 양도 계약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다가 경영 쪽에 조금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으로다가 지원해 드리니까 한번 이 IP 나래 프로그램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2월 5일 날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이게 보통 앞에까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업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 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여기에 있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특허를 먼저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셔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고민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와 지원 이거 말은 이게 160만 원 해 놨는데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허 한 건 출원하면 160만 원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그다음에 형상화라고 이거는 3D 프린팅 작업해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도 저희 지원해 주고 한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예비 창업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능하시면 사업 등록 중 하나 내시는 것까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것도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교육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왜 좋으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특허 한 건 출원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부담이 이것도 그 20%가 있는데 요 교육을 듣게 되면 요 20%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후속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후속 지원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앞에 특허를 지원받았던 분들이 이게 그 해외 PCT 출원한다거나 그 디자인 브랜드가 해외에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전년도라든가 이게 2년 최근 2년 2021년 22년 23년도에 지원받았던 최근 2년도에 지원받았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올해 24년도에 신청할 때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많은 분들이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이걸 장 22년도, 23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특허 출원을 받았으신 분들은 요거 해당되니까 지금쯤에 아마 그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실 분들은 요것도 한번 요 사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일까지 교육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설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교육을 한번 많이 좀 신청을 드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교육 내용에는 주로 보면은 특허가 어떤 것이고 이 특허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는지는 교육도 시켜 드리고 어 또 어떤 특허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게 이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창업 컨설턴트가 집중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내용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울산 상공회의소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회의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 좀 드리면 상공회의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 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변인 기관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 센터에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 상공회의소의 정부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지센터 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센터가 그 작은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지휘센터 사업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아마 다 이해를 하기 어려우실 거고 저희 센터의 그 밑에 문의 전화에 보시는 전화에 보시면 한 6개 정도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에서 저희들이 어 많은 문의사항을 해 주시면 담당 전문가들이 충분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센터 사업의 설명인데 저희가 이 센터 사업에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저희들이 어떤 포털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 초록색 포털로 예시를 드려 놨는데 이게 지식재산센터라고 치시면 요 화면으로 넘어오거든요. 요 화면에서 요 오른쪽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 기존에 요 참여했던 회사들은 바로 회원가입을 되고 안 그러시면 이게 신규 회원으로 요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요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이 아니고 요 사업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정보를 넣는 곳이라서 요 가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가입해 주셔 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전국에 있는 지원 사업이 다 뜹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지원 사업 여기 다 뜨는데 여기에 울산을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 현재 울산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뜹니다. 울산만.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글로벌 해외 기반 IP 지원 사업의
공고가 나와 있으니 요 공고를 들어가서 들어오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현재의 여기에 있는 요 첨부 서류를 먼저 다운받아 놓으시다가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런 절차들로 쭉 진행되는데 여기 보면 요 설문조사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한 10문항 정도 되는 요 설문조사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서류 제출 등록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서류만 이렇게 등록만 해 놓으시면 다 끝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신청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쉽게 하실 수 있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그 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인증서는 한번 쭉 기업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물은 뭘로 하는가요? 라는 질문인데, 현물은 나중에 기업들께서 나중에 우리랑 같이, 우리가 컨설팅 기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설팅 기반이라는 거는 기업에 가서 미팅도 하고 할 때 기업에 있는 분도 한번 참가를 하시고 대표님이라든가 연구원 참여를 하시고 기업에 있는 회의실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나중에 잡을 것이기 때문에 A4 한장 용지로 한 장으로다가 회사에서 이런 용도라서 현물로 이만큼 썼습니다라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자료는 예, 저희들이 이게 이메일 신청 받을 때 이메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NS 테크놀로지님께서 올려주시는 거는 영어로 돼서 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어렵겠는데 다시 한번 한글로 한글로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지식센터의 올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린 지식센터 김명관 팀장이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직 그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예, 직무발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사항 있으시면 Q&A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말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들리시나요? 제 비디오가 안 나오는데요. 비디오가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비디오 시작이 화면이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그 호스트님 제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비디오 시작 눌렀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나오네요. 뭐 얼굴은 이 제가 비디오 시작을 눌렀는데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제 얼굴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호스트가 비디오를 비활성화하여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는데요. 호스트님 혹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비디오 시작을 누르는데 호스트가 안 되네요. 음성만 들리시나요? 이거 그 호스트님 뭐 어떻게 할까요? 제 얼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화면을 직접 켰는데 비디오 시작을 켰는데 비디오가 안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되나?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환 박사입니다. 오늘 그 울산지식재산센터 사업 설명회에서 저희 직무발명 제도를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시고 이미 또 회사를 차리셔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직무발명 제도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회사에 재직 중에 발명을 했을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인 회사가 승계받고 그리고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에 대해서 승계를 받았으니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이게 회사가 그 종업원을 고용해서 그 월급도 주고 설비도 제공하고 재료도 제공해서 이렇게 그 했는데 왜 이 권리는 종업원이 가지냐? 우리나라 특허법 33조 1항에 의해서 발명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재직 중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월급도 주고 설비도 제공했기 때문에 마냥 종업원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 발명 규정을 회사에 도입해서 양자가 합의하였으면 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발명진흥법에 속해 있는 직무 발명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창업 중이신 분들이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종업원들하고 직접 같이 발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발명자이기도 하고 또한 종업원도 발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명자이신 거죠. 아니면 종업원들끼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발명들을. 그런데 그 발명들을
어떻게 회사가 권리를 가져오냐? 그 승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직무발명 규정을 두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자기가 직무발명 완성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신고를 받았으면 그 사용자는 그 권리를 승계받고 싶으면 승계 통지를 해주면 되고, 승계받고 싶지 않으면 종업원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회사에서 직무발명 규정을 두셔야 되냐면, 만일 직무발명 규정을 두시지 않으면 직무발명 규정을 두시지 않으면 회사가 종업원의 의사에 반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규정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명진흥회에서는 저희 컨설턴트가 직접 그 회사로 나가서 직무발명의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발명 규정의 도입 방법, 직무발명 제도의 운영 방법,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표에 나와 있는 직무발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시면 저희 지원을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직무발명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컨설턴트가 나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컨설팅을 해서 직무발명 규정을 회사에 도입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직접 그 종업원에 지급한 내역이 2년 내에 있으시면 저희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인증을 받으시면 그 우선심사의 혜택도 누리고요. 특허 출원할 때. 그리고 특허 4년차에서 9년차 추가 등록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정부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점할 때 가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SGI 보증보험 보증 한도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을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직무발명을 잘 운영하시면 저희 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실 때 이 직무발명 제도도 잘 운영하셔서 그 종업원들에게 보상금도 지급하시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규정을 둬서 권리 승계를 받으셔서 기업 운영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각종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70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주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제가 종업원인데 700만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의 7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올해는 여기에 제한 사항이 추가됐는데요. 기업의 대표자인 분들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님의 가족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규정을 회사에 구입하셔서 이걸 운영하셔야 되는데 저희 발명진흥회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발명진흥회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에 참고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도 확인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컨설팅 혜택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제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의 올해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그 발명진흥회의 이주환 박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한 시간이지만 저희 사업 소개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고해 주신 이주환 전문위원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어,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마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발언권은 제가 못 드리다 보니까 좀 그 질문창이나 아니면 뭐 저기 채팅창에 그대로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NX 테크놀로지 그 졸업 기업이신데 그 다음에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IP스타 기업 선정 후 바로 지원 사업의 국내 출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스타 기업과 그 해외 진출 지원하고 그 바로 지원이 중복 지원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뭐, 길면 길고, 예, 짧은 시간인데, 오늘 그 1시간 가량, 좀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 저희가 차례대로 지금 공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IP스타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 기업은 예. 예, IP 해외 진출 지원은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IP 나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월 5일 월요일 날 지금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예정은 현재 지금 2월 19일 날 지금 공고가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임토 프로그램은 3월 정도 돼야 아마가 지원이 어디까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업도 중복 지원 불가능한 것들이 있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디딤돌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이 좀 중복이 좀 어렵고요. 예, 소상공인 사업하고는 상표 출원 지원은 가능할 거고, 근데 뭐 바로 지원이나 나래 프로그램하고 디딤돌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사업끼리는 특허 지원이면 특허 지원끼리는 이렇게 좀 중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 대신에 뭐 소상공인에서 상표 출원하고 뭐 다른 부분 바로 지원해서 지원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그건 중복이 해당되지가 않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지금 만약에 그때마다 만약에 좀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예. 그러면 오늘 지원 윈도우가 문제센터 연락 예, 예. 그리고 바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한 기업당 지원 건수나 아니면 지원 연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한번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2024년도 지식자원센터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